명태균 씨가 주변 인물들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명 씨에게 돈 준 걸로 지목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이 실제 임명장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4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의 이력서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사진하고 그 이력서 프로필 하나 보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 해갖고 사진 그 이력서 양식대로 만들어서 네. 여의도 연구원에 보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거 하나 좀 만들어서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주변 인물들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대통령실 6급 행정관 조모 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 씨 등 6, 7명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일부는 실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지상욱 원장에게 말해서 됐다는 취지로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실제 지 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명 씨는 이런 지 원장이 자신 덕에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변에 말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연임을 시켰고 그때 한참 이때가 이준석 당대표 때였나? 연임됐던 시기가.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원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일일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지 원장이 나눈 대화와 주고받은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업단지 말고도 경남 지역의 다른 국책 사업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녹취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2천억 원짜리 수소 특화단지 사업을 언급하며 대외비 파일을 출력해라, 자료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외비 파일을 출력하라고 지시합니다. 내 메일 알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파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요.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2천억 원짜리 대형 사업에 관련된 자료라고 말합니다. 수소 특화 산업단지 2천억짜리 가져오는 거라서 그거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거듭 보완을 지시합니다. 프린트만 하고 사무실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이러면 안 돼. 입찰 보는 거라 저거 하는 거라서 공고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 알면 난리 나쁩니다. 실제 수소 특화 단지는 전국 여러 시도가 지정받기 위해 경쟁해 왔습니다. 명 씨는 이런 자료를 취임 10여일 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그 광역시하고 도 있죠? 5개. 그다음에 500몇 페이지짜리 하나 왔죠? 그거 하고 지금 방금 보낸 거 있죠? 이게를 USB에 좀 담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도지사 갖다 줘야 돼. 석 달 뒤 박 지사는 산업부 장관에게 수소 특화 단지 경남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수소 특화 단지를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 산업단지 안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TBC는 박 지사 측에 명 씨와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지사 측은 명 씨와 도청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기록이 없다고 답했지만 도청 밖에서 따로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 넘기지 말자고 국회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걸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액안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관련 특수활동비가 전액 깎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습니다. 합의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증액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 경제 망했다고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본회의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닭갈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에 제때 처리한 건 단 2번뿐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저희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JTBC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박 전 단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의 발언에 고소에 단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에 그 방첩 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방첩 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침묵했고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 전 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즉 변사 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전 단장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 범죄인 형사 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작전 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첩 부대장의 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반대했었다는 겁니다.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 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을까지 확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지한 원인 범죄를 즉시 이첩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진짜 강요는 누군가의 경로로 정당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형사 고소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곧 열릴 국정조사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19명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학가 총학생회는 잇따라 상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갈등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이며 계단이 온통 레커로 쓴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학생 의견 반영하라는 대자보가 붙은 대학 본관 출입문은 20일 넘게 잠겨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물 파손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그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지도 이들을 조사하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을 막았는데도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 훼손된 흉상을 청소하겠다고 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냐고요. 남녀공학 한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이 그런 소리 좀.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총학생회가 비민주적인 공학 전환 논의 철회와 사과, 시위 중 출결 인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답입니다. 대학은 철회 요구 등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